먼저 이렇게 세 번째 저희가 청년정책 장관 회의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주제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 그걸 또 이렇게 결과물로 같이 연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던 말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출산해서 사는 게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 일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대통령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기대도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 저도 좀 더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제도는 너무나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었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불리해지는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거는 거의 대부분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서 오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가정을 이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더 불리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이제 혼인신고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정말 결혼하는 것 자체에 느끼는 부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혼자 살다가도 결혼을 딱 준비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압박들을 받게 되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주거비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으면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실상 출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사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 못지않게 정말 그 결혼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정책들도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개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 중에 기사도 하고 했던 거를 좀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627 우리 주택 때 가계부채 때 점검회의 때 사실 부동산 이렇게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들을 많이 냈잖아요.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과열된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신혼부부 대출이 많이 삭감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신혼부부들 중에는 국가를 상대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 가정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출 제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세우면서도 그래도 신혼부부들은 조금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또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향후에 여러 가지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세제 개편부터 해서 대출 여러 가지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지난번 대책처럼 약간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또 좀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걱정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좀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약간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을 보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혼을 한 오히려 가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조금 더 설정해주면 그 청년들이 결혼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하고 많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이 취지에 너무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은 네.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회의가 길어질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취업률은 매년 지금 매 달마다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취업률은 사실은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극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AI 때문에 일자리에 줄어드는 효과가 벌써 온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아직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청년 취업률이 지금 이렇게 낮은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확실히 적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때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무엇인가? 오늘도 보면 이렇게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AI를 접목한다부터 해서 쭉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월급이야 당연히 많으면 좋지만 꼭 월급이 많지 않다. 라도 생각보다 그냥 정말 화장실 깨끗한 회사만 해도 되게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으면 그냥 청년 친화적 일자리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정주 여건들 또는 복지 여건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전통 산업들이나 이런 데들도 변화하고 도약하는 일자리들이 청년 친화적 일자리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안경 배치를 하고 다니는 게 저희 지역구에 안경산업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산업 특구가 있어서 이게 안경산업이 우리나라에 80년 된 산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쭉 이렇게 제가 지켜봤어요.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안경을 하청 제조를 위주로 했습니다. 하청 제조를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K컬처가 올라가고 K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적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명품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진짜 해외에 판매까지 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젠틀몬스터 같은 게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예전의 모습대로 조금 있는 기업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잘 안 가려고 하고요. 새롭게 이렇게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해외 진출하고 이런 기업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오히려 청년들이 엄청 취업하고 싶어서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청년 친화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청년 친화적 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현대적 시선에 맞는 그런 변화와 도전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청년 친화적 기업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서 그나마 조금 활동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창업의 영역이에요. 창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창업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새로이 변화를 해보려고 하고 도전해보려고 하고 특히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2세 왜냐하면 아버지 하던 거 받아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좀 자기 눈에는 젊은 사람 눈에는 세상의 변화가 보이니까 한번 변화해 보려고 하고 이런 수요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책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어보면 늘 싸우고 있어요. 아들은 새로운 거 해보겠다 하는데 아버지는 야 괜히 그거 하다 망할 수 있다. 하던 거나 잘해라.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만약에 그런 위험들도 조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조금 보호해주고 변화해봐라
한번 그래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한번 변화하고 도약하는 것들도 한번 그 위험을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을 그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은 반드시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청년 친화적 일자리라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